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5가지 종목은 반짝 빛났는데요. 그 5가지 종목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삼성공조입니다. 오늘 2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방금 전 특이점에서도 살펴봤죠. 일단 삼성공조는 자동차 냉난방 공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반기에 전력 수요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차기 수혜주로 꼽혔고요. 다시금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될 AI 반도체를 냉각제에 담가서 열을 식힌다라는 소식으로 이 주가가 달궈진 건데요. 거래량이 무려 전거래일 대비 10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미끄러졌던 주가 다시 탄력받을 수 있을지 OX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인성정보입니다. 14.2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9일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이 소속된 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 인력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면서 이렇게 원격 의료 서비스 종목들이 반사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인성정보는 대학병원 그리고 AI 기업들과 함께 의료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 2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흥구석유입니다. 마찬가지로 6% 넘게 상승하면서 마쳤는데요. 주말 사이 들려온 소식이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리 인하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원유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가 오늘 2.4% 상승하면서 74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이 원유의 가격 당분간 상승세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전망을 하고 있던데 과연 세 분은 정유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5.29% 상승을 했는데요. 월가의 투자은행이죠. 번스타인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상업용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무려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까지 하면서 목표 주가를 49만 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힘들었던 배터리 투자자들 이제는 일어설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오늘 3.52%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매도하는 와중에도 이 네이버는 사들였고요. 기관 역시도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지 관련된 서비스가 추가된다라고 하면서 탑5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화목 매니저분들은 모두 오를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월수 매니저의 의견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가보기 이전에 먼저 저희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오늘 20%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던 삼성공조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인성정보, 흥구석유,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네이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삼성공조, 이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엔비디아가 4분기에 출시될 AI 반도체 액침 냉각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건데요. 사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냥 반도체 내에서 새로운 이슈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을지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하는 매니저님들은 OX 중에서 어떤 걸 들어주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X, 세모, O.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X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냉난방 공조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냉난방 이슈 때문에 조금 급등을 하긴 했는데 본연의 섹터는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뭐 서현이아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공조의 냉난방 공조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2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지만 매출액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실적에 대한 우리가 약간 뭐 예를 들면 이제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매출이 약간 들쭉날쭉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대부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단발적인 테마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조금 물음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업은 일단 자동차 쪽이고 실적에서 봤을 때 매출이 조금 안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올해 들어주셨거든요. 이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뭐 지금 시장의 종목 장세이기도 하다 보니까요. 뭐 수급이 워낙에 좋았고 오늘 고가 마감을 했다라는 차트적 관점에서 좀 좋다라고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오늘 이제 주가 차트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상향 돌파하고 있네요. 우리가 또 가장 좋아하는 골든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한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60일선까지 이제 상향 돌파 구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하겠다. 라고 보여지고 뭐 기업이 이제 뭐 이슈라든가 테마가 붙긴 했지만 전반적인 뭐 재무 구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부채도 그다지 없고요. 뭐 자본도 충분하고요. 뭐 수익성은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업이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수급이 탔을 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 들어서 올해 들었고요. 전고점 부분이 18,000원, 17,000원 부분이 조정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 가지 않는 선에서 잘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17,000원, 18,000원 이 전고점 라인까지도 도달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백일현 매니저도 X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도 O를 들어주셨지만 두 분 모두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신 만큼 삼성공조 앞으로 주가 흐름 단기적인 관점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면하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물음표가 되면서 인성정보 오늘장에서 14.2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건데요. 29일을 기점으로 의료계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이벤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있어서 그 결과치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시점인데요. 인성정보 오늘장에서 일단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보면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OOX 들어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 O를 들어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뭐 앞에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원격 의료다 보니까 실효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에서 비대면과 관련돼서 전면 허용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월별로 계속해서 회복세는 특히나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 좀 파급력이 커요. 의료노조 이번 파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파급력이 꽤나 클 겁니다. 이게 뭐 의사 선생님들 앉혀놓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큰 이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O를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좀 테마성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화두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O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인성정보나 아니면은 뭐 비트컴퓨터 전반적인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강하게 돌파 시도하는지 여부 일단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내일장 얼마만큼의 갭상승으로 출발할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성으로 묶이기는 하겠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테마로 묶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종목에서는 O를 들어주셨고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유라기보다도 이제 근래에 뭐 자본 조달을 좀 진행을 했어요. 구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고, 근데 다행히 뭐 청약은 잘 돼서 구주주 대상으로 돼서 일반 주주 청약, 일반 공모는 진행이 되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채무상환 작업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어서 뭐 두 종목 중에 매매를 한다면 네. 저는 이슈가 조금 더 확실한 삼성공조가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이 종목은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슈가 확실한 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단기적인 테마 속에서도 확실한 이슈가 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인성정보 5 들어주셨습니다. 이유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제 뭐 이쪽 테마가 사실은 뭐 새로운 테마는 아닙니다. 새로운 테마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반도체에 많이 치이고 그리고 바이오에 많이 치이고 뭐 이전에는 화장품에 많이 치이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테마를 갈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 인성정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까지 저는 내일장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초가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정도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의료 대란이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방송에 오면서 제 조카가 급성 담낭염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막상 이제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조카까지 이제 그럴 정도니까 이게 머지않았다. 지금은 아프면 안 되는 시기라서 의료 파업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이슈 때문에 뭐 인성정보 관련 종목들 테마가 지금 내일은 단기적으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섹터로 크게 시세를 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새로운 섹터 테마인 비대면 관련 종목은 지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워낙 주가도 바닥이니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테마에 갈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상승의 가능성까지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O, 그리고 한 분께 X 들어보면서 인성정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오늘 장에서 6.9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WTI 지수 올라가면서 관련주들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좀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주 투자를 지속해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XOX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전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흥구석유나 아니면 한국석유와 같은 석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악재성 뉴스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가 대비해서는 좀 재료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악재주로 올라갔으니까요. 유가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가 1대1로 같이 올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석유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유가가 올랐다. 두 번째로는 테마가 그래도 살아는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공식 발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전면전이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그걸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네. 안 믿고 뒤에서는 서로 칼 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시피 사실 돌발성 재료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또 중간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왕고래. 대왕고래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 돌고 있죠. 물론 대표주에 대해서는 석유주들은 지금 대왕고래 테마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테마적인 관점에서만 저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고요. 최근 주가에 대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또 이제 추가적인 공격이 나왔던 소식 때문에라도 급등이 나왔던 거지 유가에 대한 반등과는 일단 무관해 보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슈 팔로잉하는 형태로 차트 만들어지면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유가가 올라가는 점이 호재이기는 하나 지금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흥구석유는 대왕고래랑도 묶여져 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진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 공습 관련된 이슈는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거를 따라서 매매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121선을 잘 타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슈에 따라서 오늘 급등했다가 종가쯤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 매매나 수급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능하신 분들이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흥구석유 조범수 매니저에게 O 의견 들어봤고요. 나머지 두 분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탑5에서 남아있는 이 두 종목 있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네이버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우리 백인현 매니저가 방송에서 꼴찌들의 반란 얘기를 하자마자 또 다음 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네이버도 상승을 이어가 줬습니다. 정말 이게 저점이라서 올라가는 건지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월가의 IB에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온 만큼 오늘장에서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주가 상승도 5.2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월가 IB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삼성 SDI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은 이렇게 또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세 분 매니저께서도 좋게 바라보고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팬물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X55 들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오를 들었던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까? 네, 바로 들어주셔가지고. 일단 확실하게 저평가 종목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개선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적인 논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가 이번 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피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그리고 매출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올 것 같고요. 너무 지금 최악의 구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최악의 구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반등 나온 종목들 보시면은 금리나 수혜주라고 일단 불릴 수 있는 종목들 섹터군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솔루션 아니면 CS 윈드와 같은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에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앞으로 정치적인 이슈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300일 이동평균선 뚫고 추세 완전히 돌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1차적인 상승 파동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저는 이번에 기대치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 KPX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저평가 해소하는 국면에서 1차적인 상승 파동 구간 강하게 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평가 구간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오를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30년 초까지 상업용 배터리 수요가 현 전기차 수요만큼 크게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전망 굉장히 좋다라고 IB에서는 평가를 내린 건데요.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인현 매니저님은 또 X를 들어주셨으니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섹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예외로 치더라도 일단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차트를 만들어 가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 투자하시다 보면 이렇게 차트 만들어 놓고 개인들 자금 끌어들인 다음에 차트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업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지금 뭐 아무래도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팔리게 되더라도 사실 많이 팔리게 되더라도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주가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업황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화재 이슈도 있는데 굳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섹터들 위주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아가시는 게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바라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따로 없는 것 같다.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굳이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가볼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다가 의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또 올해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아. 좀 개선이 있을 것 같아요. 24년 2분기 매출액은 6조 1천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953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 수령한 IRA에 대한 이 보조금이죠. 그 부분이 4,478억 정도가 이제 좀 들어와요. 전분기 대비해서 뭐 2,600억 이상 증가가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3분기 매출액은 6조 8천억, 영업이익이 5,289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OPM이 영업마진이 3.2% 2분기였는데 3분기에는 영업마진이 7.7%로 개선이 되겠구나. 영업이익이 1,900억에서 2분기에 3분기에는 5,289억까지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유럽 고객사들의 재고를 좀 확보하는 기간 때문에 출하량이 좀 늘어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연일 좀 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주가 주가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대형주들은 정말 뭐 실적이라든가 큰 자금의 이제 수급 이동이 없으면은 주가가 움직이질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추세 일단은 121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2분기, 3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까지 지수가 상승하면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차트를 살펴봤을 때에도 121선을 상향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수가 올라간다면 LG에너지 솔루션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이버고요. 오늘장에서 3.5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요일에도 상승이 있었죠. AI 쪽으로 크게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었고 금요일에도 강보합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3.52%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봐도요. 외국인 수급 탑2 두 번째 종목에 네이버가 있고요. 수급에서 일단 기관 수급도 3위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딱히 그렇다 할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 싶은데요. 없다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 OX 중에서 어떤 걸 들어주실지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오, 이번엔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백년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잘 들어왔고요. 그 이유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기관 컨센을 오히려 많이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우리 국내 경기도 조금 안 좋긴 하지만 향후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2분기 실적에도 광고 마케팅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향후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광고 쪽에서 실적이 더 잘 나올 여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면 그리고 지금의 수급 상황이라면 네이버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디게 가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한번 조정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이겨내시면 중장기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수혜가 있을 것 같다.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범수 매니저님은 이게 금리 인하랑 광고 연관성도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금리 구간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광고와 같은 외부 평가에 대해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관련주들은 이제 고금리 구간에서 좀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이버가 이제 수익 구성에 대해서 이번에 또 AI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 수입이 추가적으로 생길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광고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네이버의 반등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종목들 보면은 딱 시장의 흐름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좋다 하는데 고가에서 꺾였고 네. 그러면은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경기 좋나요? 안 좋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광고 많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LG에서도 똑같잖아요.
지금 당장에 전기차 안 좋습니다. KPX 투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권 구간에서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 시도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5 전해드렸고요. AI 기술력 그리고 광고 관련돼서는 네이버가 최고입니다. 그 카카오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카카오는 대외 요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실 거면은 네이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요 업종으로도 광고가 떠오를 수 있는데 거기에 연관이 가장 큰 종목 네이버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5종목 매니저님들께 OX를 받아봤는데요. 오늘 성적표 어떻게 받아봤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 있었죠. 네이버가 세 분 모두에게 5를 들어봤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 인성정보는 두 분에게 긍정적인 평가 받아봤습니다. 그밖에 삼성공조 그리고 흥구석유는 단 한 분만 5를 들어봤다는 점,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 가봐야 되겠죠.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